자, 반갑습니다. 김수창입니다.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풀었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소재 정리를 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러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수능 트렌드는요. 여러분들께 묻고자 함이 제한된 시간 내에 정보 처리를 해서 정답을 고를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라 함은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 정말 대학 전공 수업을 제대로 수학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소재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 있구나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 이해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어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국어로 된 지문이지만 100점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점 안 나와요. 100점이 나오질 않아. 왜?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도 왜? 묻고자 함을 몰라서 그래요. 이 모든 글들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정보 처리를 요구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AB, PS, GS를 잡을 건데 이 기호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글을 쓸 줄 알게끔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교재에서 만나게 되는 기호들이고요. 그 중에서 저와의 약속을 통해 약간의 각색을 했습니다. 자, AB 같은 경우는 A는 저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B는 플러스로, 그리고 P는 프로블럼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S는 솔루션이 될 겁니다. 이어서 G는 통념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제너럴이기 때문에 통념을 의미하고요. 한 80% 정도는 마이너스 개념이고 그 외에 20% 정도는 플러스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S는 뭘까요? specific. 통념에 대한 반박이에요. 통념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specific. 그래서 S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념과 반박은 어떻죠? 대립되죠? 마찬가지예요. 프로블럼과 솔루션도 대립되고 A, B 또한 대립됩니다. 자, 우리가 쉽게 글을 읽었을 경우에 A, B가 명확하게 보여요. 하지만 영어로 된 글을 읽었을 때는 어떤가요? A, B가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 소재가 몇 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숙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소재가 두 개임을 알 수 있는 장치는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한번 끄집어 드릴게요. 비교급이 나오네. 자, 뭐뭐보다 덜한 얘기죠. 그럼 비교 대상이 몇 개야? 두 개죠. 그러니까 소재가 몇 개다? 두 개다. 우리는 이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소재가 몇 개다? 두 개다. 비교급을 통해서. 자,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있네요. shift. 이 변화가 있는데 A에서부터 B로 변화가 있었대. 소재가 몇 개였어?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A, B를 인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념과 반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통념은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내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들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그냥 터득해 온 것들이죠. 뭐 이를테면 통념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식사를 시작하기 위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숟가락을 먼저 들지 말자라는 게 뭐죠? 우리가 유교적 사상에서부터 배워왔던 전통적인 일환 중에 하나죠. 통념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traditional, conventional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적 표현에서는 many people, some people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과거서부터 쭉 이어져 왔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반박은 무엇일까요? 반박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가령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근데 어느 특정 순간부터 전문가의 이름이 딱 들어가거나 혹은 역접을 나타내는 on the other hand, however, but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1900년대서부터 이렇게 시행해오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이렇게 합니다. 자, however 없었죠? 근데 1900년대부터, 1990년대부터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들을 딱 비교해보면 어떻죠? 맞아요. 내용이 아마 상반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수식어 구를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수식어 구를 통해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A, B의 확장으로 X, Y가 나오는데 원인과 결과로도 나타나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입학을 이제 영작을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조건 단어 중에 contribute to, lead to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의미하냐? 앞에 주어는 원인, 뒤에 목적어는 결과. 이걸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더비 이 구문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앞부분의 더비 교급은 원인, 뒷부분은 결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독해 지문뿐만 아니라 서술형 영작 문제까지 능히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면 고민을 한대요. 대다수의 학생이 나왔네요. Most of people이겠죠? 또는 many students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대다수라는 말을 통해서 통념이 될 거고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면 고민한대요.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와야지 하는 게 당연한 통념이었는데 안 나온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아, 그럼 얘는 지금 프로블럼이겠구나 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왔네요. 자, conventional, traditional 뿐만 아니라 generally 일반적으로 널리 이렇게 해온 것들 또한 통념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반복 학습만 자, only라는 의미겠죠? 하면 공부를 잘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하, 통념 소재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했다? 반복 학습만 하면 이 반복 학습이 뭘 의미했다? 공부한다라는 말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통념이었구나. 하지만 그 통념이 들어맞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죠. 성적이 안 나온다. 자, 다음 문장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영문학 전공자 김세창에 따르면, 자, 이를테면 김세창 대신에 어떤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뭐 셰익스피어나 아니면 오스트롬 뭐 이런 학자들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앞부분에 대다수가 있고 다음 문장에 개인적인 스페시픽한 무언가가 들어갔어요. 그 얘는 반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반박 표시해 주시고 김세창에 따르면 반복 학습만 하면 통념이었죠, 통념? 자, 반복 학습만 하면 생각을 하지 않고 기계적인 학습만 하게 된다. 자, 생각을 하지 않고 not A, 그 다음에 but B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통념이었네. 이 통념에 지금 짝꿍이 뭐가 있어요? 기계적 학습 또한 통념 소재가 되겠죠. 기계적 학습 또한 통념 소재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래요.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다란 말이야. 자, 않다라는 말은요, 지금 no 잡아주시고 무엇을 하지 않냐를 밑줄 쳤을 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반복 학습은, 그리고 기계적 학습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문장을. 자, 김세창에 따르면 조건절이죠. 부사절이죠. 반복 학습만 하면 생각을 하지 않고 no 반박이네. 기계적 학습만 하게 돼서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어떻게? 정답이라는 긍정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을 고르지 못하게 된다가 됐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이 상황입니다. 지금 통념과 반박은 서로 대립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G와 S는 서로 반대되고 만약에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반박에다가 no를 집어넣거나 그러면 G는 no S가 되죠. 이어서 내가 통념 앞에다가 no를 붙이면 어떻죠? 옳다구나. 반박이 되는구나. 인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항 대립 구조는요,
AB에도 통용되고요. PS에도 통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처음 마주하는 어떠한 문제에도 우리가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기 위해선 목적이 나왔네. 자,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죠, 지금.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대요? 물음표를 잘 던져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 자, 한국어로는 필요, 그리고 대두된다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요. It is essential to 또는 important to, crucial to 이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앞에 it is 붙었죠. 그리고 to 또는 that, it, to, it, that 가주어, 진주어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용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필요라는 말과 대두라는 말을 우리가 아무데나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어떠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언어의 명확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더 볼게요. 물음표를 잘 던져야 할 필요가 대두는데 물음표를 잘 던지면 어때요?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었네. 그리고 김세창의 따르면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죠. 이것을 재진술이라고 표현해요. 재진술.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통념에다가 no를 붙였어요. 김세창에 따르면 반복학습만 하면은 정답을 고르지 못하게 된다. 반박 다음에 뭐가 나왔어? no, 쥐가 나왔죠. 그 다음 문장 뭘까?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물음표를 잘 던져야 된다. 이 물음표는 뭘 상징할까? 그렇죠. 생각을 상징합니다. 생각. 반복학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복학습은 생각과 대립되고 생각의 재진술 표현은 물음표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을 봤을 때 이런 구조가 나왔네. 반박 문장 다음 첫 문장에서 통념이 나왔는데 이것을 부정 때렸고 그 다음 문장에서 반박에 대한 재진술이 들어갔구나. 같은 말 반복이고 이어서 한번 봅시다. 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바로 해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나데이 법비 구조가 될 거고요. 바로 해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데이 A는 마이너스고 통념 또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A라고 했습니다. G@ A. 모르는 단어 문장에 어떻게 갈고리를 던짐으로써 들어갔어요. 21번 유형입니다. 모의고사 21번 유형. 제가 저기 갈고리를 던진다는 말을 밑줄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고리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라는 걸 어떻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될까요? 갈고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지? 배경 지시를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재진술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 틀린 문제부터 그 다음에 던짐으로써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결국엔 앞문장의 재진술이고요. G에 대해서 아니라 반박 때렸죠? 그 다음 문장 뭘까요? 맞습니다. 갈고리 던진다라는 건 반박이에요. 이 반박은 물음표를 잘 던져야 할 필요에 대한 재진술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다? B거나 혹은 반박 소재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저 부위가 밑줄 쳐져 있는 부위가 반박이었고 B였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선지에서 누구를 고르면 된다? 이러한 선지에서 우리는 S 또는 B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2번 같은 경우는 No, B. 자, No, B는 뭐죠? A죠. 그 2번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3번 A. 정답 아니죠. 4번 통념. 정답 아니죠. 자, 이어서 가령 여기 자리에 no를 썼고 그 다음에 S. 다시. 자, 반박에다가 no를 붙였어요. 뭘 의미하죠? 통념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선지 구성은 우리 학군지에서 객관식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수능 평가원 교수님들께서 우리 수능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낼 거고 그걸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 출제자께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한 번 더 연구를 하셨죠? 시험
출제 범위가 어디죠? 모의고사죠. 놀랍도록 수능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모의고사의 선지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23년도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요즘 트렌드로 선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1학년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정답이 하나만 섞어놔요. 정답과 헷갈리는 거 2, 3, 4번은 그냥 다른 소리예요. 반대로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소리를 2개만 넣어요. 3학년은 어떨까요? 다른 소리를 배제하고 헷갈릴 만한 선지로 도배합니다. 또는 다른 선지를 하나만 집어넣고 이렇게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21번 유형과 그리고 빈칸 유형을 모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이건 대입화학과 그리고 빈칸에서만 적용되지 않고요. 30번, 3점짜리로 요즘 나오는 30번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능동적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고 맞은 문제 또한 타인의 접근 방식을 들음으로써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접근 방식을 배우는 자세를 갖추면 조건이 나왔네요. 생각이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자, 생각을 지금 언급했죠. 여기 다시 위로 봅시다. 생각을 하지 않는 요소는 뭐죠? 반복학습이죠. 반복학습을 하면 생각을 안 해. 근데 X값을 하면 생각이 확장되죠. 이 X값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죠? 능동적 학습이구나. 맞은 문제 또한 타인의 접근 방식을 들음으로써 생각하지 못한 접근 방식을 배우는 자세를 갖춘다. 플러스네요. 아, 지금 조건절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플러스 얘기가 나왔고 얘네들은 반박 또는 비의 요소입니다. 자, 다음 문장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며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다가 나왔네. 그럼 소재가 몇 개? 2개였구나. 더 많은 것을 깨닫는다. 플러스죠. 더 많은 것을 깨달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며 공부하는 사람은 플러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이너스였고 그러면 플러스를 통해서 B와 그렇지 않음을 통해서 A 또는 반박, 통념 그리고 반박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어떻죠? 글의 구조를 야금야금 뜯어봤습니다. 이게 글을 읽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독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글을 왜 쓰는지와 읽고 쓰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수능부터 학교 내신까지 어떠한 의도로 출제를 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역할은 제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거고요. 전달받은 여러분들은 또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살펴가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배움이라는 학습과 연구라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봤습니다. 수능 유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유형은요, 2학년 문제일까요? 3학년 문제일까요? 놀랍게도 1학년 유형입니다. 자, 1학년 시험에서는요, 우리 학군지 같은 경우는 어떻죠? 틀린 부분 한 단어만 밑줄 안 주고요. 전체 다 밑줄을 줍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는 유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에다가 만약에 틀린 문장의 개수 고르시오 하면 어떻죠? 이건 틀리라고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대비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장들을 보고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문 그대로 냈고요. 이거를 통암기에서 문제를 푼다? 이거 통암기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근데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려고? 통암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어력을 늘리시면 돼요. 우리가 구문을 분석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문 분석을 가장 먼저 하는 대상은요, 문장의 메인 verve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문장의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일단 but 끊어주시고 쭉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나요? is littered. 동사 표시. 그럼 동사 앞에 있는 것은 주어가 되겠죠. 자, read well-meaning phrase and idiom from science and nature. 괄호 닫아주시고 ADM. 자, 그리고 but 등위 접속사네요. Many of them misrepresent that. 자, many of them이 나왔어요. 주어가 되겠죠. represent가 동사네요. 그 다음에 that부터 문장 끝까지 괄호를 했습니다. 자, 이 안에 살펴봅시다. they 주어 다시, are trying 동사 다시, 그 다음에 to express 목적어 다시입니다. 자,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가 틀린지 인지가 되나요? 이렇게 주어 동사 표시를 했는데 인지 안 되실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구문 분석의 정말 기본적이고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면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입니다. 우리는요, 문장 형식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동사와 타동사에 대한 개념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자동사라 함은 축약인데요. verb in transitive예요. 그 다음에 VT는 verb transitive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사입니다. verb는. 근데 transitive, 변환이 가능하냐. intransitive, verb intransitive는 VI고요. 얘는 전환이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이 불가능한 동사다. 맞습니다. 전환이 가능한 동사라고 함은 우리가 일반적인 능동의 표현에서 무엇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녀석이다 라는 얘기예요. 능동에서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하다예요. 즉 비동사 플러스 PP가 가능한 녀석이 VT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수동태로 전환이 가능할까 함은 타동사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목적어가 나옵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예요. 그래서 타목, 그리고 타목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예요. 해석을 하면은 무엇을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목적어 대상인 무엇을을 외워주셔야 돼요. 무엇을.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VI가 나왔죠. 자, 얘는 자동사인데요. 자동사 뒤에는 누가 나오냐? 보어가 나옵니다. verb 다음에 complement, 보어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주격 보어 또는 부사, 구가 들어가거나 부사절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봤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구문 분석의 핵심은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을 하시고 자동사와 타동사를 반드시 숙지를 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자타동사를 잡아보겠습니다. 오호라 is littered가 나왔네. 비동사 플러스 pp였구나. 자, 그럼 얘는 상기하다 흩부러지다라는 뜻인데 근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얘는 전치사가 바로 들어가야겠죠. 왜 그러냐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어디로 가죠? 주어 자리로 가죠. 그 자리가 비어집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내가 명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이 명사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붙는 게 전치사예요. 때문에 이런 형태 나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다음에 전치사 by 플러스 명사가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PPP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PPP.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PPP 나왔고 프리포지션인 전치사 나왔고 뒤에 명사가 등장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니까 주어 misrepresent, 무엇을 잘못 표현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 무엇을이 들어와서 타동사가 됩니다. 오호라 타동사가 됐고 대절 내용을 보니까 지금 express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무엇을 표현하다네.
타동사가 나왔고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 불완전한 상황이네요. 자, 다시 정리. 타동사네요. misrepresent.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대절이 들어갔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관계사와 그리고 명사절 that, 그리고 관계사와 관계사 what과 그 다음에 관계사 that의 차이, 이 개념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자, that이 나왔죠. 앞에 만약에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뒷문장은요 불완전해요. 그럼 이 불완전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냐? 바로 동사가 나와서 목적어 나오고 이 자리는 누가 없는 상태? 주어가 없는 상태. 그러면 주격관계대명사고, 그리고 주어가 나왔고 타동사가 나왔는데 마침표가 찍혔어요. 누가 없는 상태?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 그래서 얘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that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럼 불완전한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타동사 다음에 that이 나왔어요. 이 타동사는 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that이 나왔고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때요? 완전해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that은요 시소를 타고 있어서요 앞에가 있네? 그럼 뒤에가 불완전해. 앞에가 없네? 그럼 뒤에가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what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wha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what은 선행사를 품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the things that 이렇게 선행사를 품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야. 그 뒷문장을 보니까 어때요? 뒷문장은 당연히 관계 대명사니까 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대불. 그래서 뒷문장은 마찬가지로 주어가 없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지만 관계사 파트 나올 때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일치 또한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that이 나왔네? 앞에 명사가 있나요? 명사가 없죠? 그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근데 지금 express라는 동사로 끝났죠. 무엇을 표현하다는데 목적어가 없네? 불완전했네. 그럼 what은 틀립니다. what은 틀리고, 죄송합니다. that은 틀리고 정답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도 불완전하니까 정답은 what이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어법입니다. 우리가 왜 구문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문분석 중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논술형 4번 지문인데요. 이 빈칸을 한번 영작을 해봐라 라는 내용이 나왔고 한글도 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일까요? 지문을 통암기해서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군지는요, 이런 조건의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요, 지문을 바꿔버립니다. 아예 바꿔버려요. 원문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 이외의 단어를 추가하지 말고 7단어로 완성할 것. 그 외에는 안 한다. 채점 안 한다. 단어의 형태를 필요시 변형할 것. 자, 그러면 콤마가 찍혀져 있고 다음 콤마까지 확인을 했을 때 이 자리는 콤마가 보이네요. 오호라 부사절이겠구나. 그리고 emotion이 주어가 될 거고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자, would have pp의 형태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동사의 메인 버브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자, 그렇다면 윗부분을 갔을 때 이 빈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빈칸은요, 부사절인 if가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들어가야 된다? if가 들어가야 한다. 자, if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활용을 해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동사가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동사가 뭐가 보이죠? play, have. 이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어로 들어갈 만한 녀석이 당연히 주격인 they가 있네요. 친절하게. 그리고 주절에서 would have pp가 들어갔네요. would have pp.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인 if, had, pp를 우리가 영작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had, 그 다음에 played 가지시면 되고, 자, 그런데 not이 남아있죠. 이때 not의 위치는 어디다 써야 된다? 조동사하고 본동사 사이, 조동사 다음에 not을 집어넣어 주시고, 자, play라는 말은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성격을 가져가죠. 때문에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목적어는 자, 룰과 대시 나왔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한 역할이라는 의미로 that role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접근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할게요. 오호라 문장을 보니까 이 자리는 주절이 나왔고 부사절 자리구나. 그래서 접속사를 써야 되고 주절에 would have pp가 있으니까 이제 부사절에서는 had pp의 형태를 써야 하는구나.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원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정답입니다. If they had not played the rule 같은 형태죠? 근데 하단부 보니까 어때요? 원문은? 원래 주어진 원문하고 똑같나요? 다른가요? 완전 다르죠? If they hadn'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똑같다면은 if they had not 이 표현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묻고자 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자리는요, 원문을 바꿔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부사절 자리를 영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지문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어법과 그 영작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4-1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주제를 아래에 제시된 단어로 조건에 맞게 한 문장을 쓰시오 라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논술형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요, 우리가 지문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영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런 문제들은요, 인과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건을 먼저 잘 살펴봅시다. 조건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문장의 동사가 몇 개이다? 2개가 있구나. 그리고 필요시 어형 변화가 될 거고 문장의 동사가 2개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확인했더니 whether가 보이네요. 그리고 whether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5월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활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전치사 on은 누구의 짝꿍일까요? focus o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헝거가 들어갔습니다. 주어 자리에 헝거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메인 버브를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메인 버브로 잡아야 될까? 내용을 보면요, 읽었다는 전제 하에 물고기들이 배가 고플 때 자기가 안전한 곳에 집중할지 아니면 먹잇감에 위험하다로 먹잇감에 집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던 아니던지를 결정한다가 적절하기에 이 자리에 determines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s 붙이는 이유는 수일치,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whether를 집어넣어 주시고 주어로는 가시고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animal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focus, 마찬가지로 수일치 es 잡아주셔야 되고 focus는 전치사 on이랑 짝꿍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뒷부분에 누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때문에 이 자리에 food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whether의 의미를 살려서 or 잡아주시고 이 뒤에 나와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자, safe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안전한이란 뜻이에요. 안전한. 자, 안전한이란 얘기는 품사가 형용사죠. 그래서 이 자리를 뭐로 바꿔야 될까요? 맞습니다.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safety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신경 써야 될 요소가 뭐죠? 수일치, 동사가 2개니까 접속사 활용,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절을 determine과 짝꿍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or를 살려서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focus o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 or 명사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난 굉장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요, 윗글을 명확하게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 파악의 첫 단추는 소재 정리입니다. 자, 어떤 대상이, 원인이 무슨 행동을 해서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했고요. 그리고 영작 문제를 봤을 때 통함기가 되는 요소입니까? 절대 안 돼요.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시중자료를 통해서 주제를 외웠다? 안 돼요. 이유는 뭘까요? 출제자께서는요, 시중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최대한 피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어력 자체를 높여야 돼요. 그 영어력의 기준점은 동사이고요. 동사를 썼다 하면 수일치와 시제일치, 능수동태를 갖춰야 되는 건 필수였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자리에 형용사로 사용된 safe라는 단어를 safety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동사가 2개이기 때문에 접속사 whether를 우리는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난도 문제죠? 이런 유형이 여러분들을 상위권과 최상위권으로 나누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앞으로 무엇을 만날 거냐면 독해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글 쓰는 방법, 글 읽는 방법이죠. 그것은 소재 정리를 통해서 정보 추론을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문 분석을 할 거고요. 구문 분석의 목표는 어법과 영작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갖출 거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직접 쓴 손필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대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요소들을 제가 연구해서 전달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공부라는 행동을 통해 배움과 그리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